이혼 소송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5월 달에 제가 그 소송 이혼 신청을 했어요. 예.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남편한테 그 우편물이 가는데 남편이 받아보질 않는데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송이 돼서 돌아오고 있거든요. 저기서 대응을 해주지 그 않기 부분은 이제 때문에. 지금 저렇게 이제 계속 몇 번 반송이 되면 공시송달 절차라는 게 또 있어요. 네. 법원에다 공시를 하는 것으로 송달된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네. 상대방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원고가 이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 여쭤볼게요. 지금 남편이 정말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받아주실 생각 있으세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회를 한 번씩 주자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절대 받아주시지 마세요. 안 변하십니다. 네. 도박 중독까지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은 절대 안 변합니다. 바람피게 차라리.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요. 배우자의 가출이 명백하게 딱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그 민법상 이혼 사유로 딱 정해놓은 게 악의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 그 이혼 사유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례자 같이 네.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주 잘못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출에 대해서. 네. 한쪽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가출을 하면 자동 이혼이 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그래요? 안 될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본 거 아니 저가 그거 했는데요? 제가 그걸 이혼했다고요. 이혼을 하셨잖아요. 그걸로 이유로 해서. 네. 근데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한쪽 배우자가 죽든지 이혼 절차를 법적으로 밟아야지만 끊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 이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6개월 아니라 6년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되는 건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 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혼이 되면요. 위자료는 어떻게 받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이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의 재산이 있어야 이제 집행을 하는데 없으면. 없으면 뭐 방법이 없고요. 그렇게 할 시부모님한테 수는 받을 없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처분을 해서 받아올 수는 있겠죠. 부부 사이의 갈등 요인을 좀 줄일 수 있고 기분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잘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분들을 모셔봤습니다. 국내 1호 부부 전문 상담가 부부세요. 멋있다. 네, 두상달 김영숙 부부를 직접 모시고 노하우를. 아, 정말 쓰셔. 두 분이 그러면 같은 직업이신 거예요? 예. 안경도 같이 쓰시고? 세상에 그지? 닮기도 닮으셨고요. 정말 그래요? 그곳이 환해졌어요. 미소가 정말 환하시네요. 좋아 보여요? 네. 저는 징그러워요. 그럼 두 분은 부부싸움 안 하세요? 부부가 같이 강해지니까 부부싸움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당근. 당근이시래요. 네. 강요하러 가면서도 뒷번 싸우고 간 일 있어요. 그러면요, 혹시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출한 적 있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가출이요? 네. 저는 날마다 가출하고 싶죠. 여기 오기 됐어요. 전에 저희 도움 필요 없어요.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때가 돼갖고 이제 라면을 내가 끓였어요. 네. 근데 그걸 너무 끓였네. 계란을 너무 일찍 넣었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나갈 때 하루 동안 나가느냐, 며칠 동안 나가냐. 이게 문제죠, 이게. 사실 저는 젊을 때 굉장히 많이 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편이고 입만 열면 도대체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뭐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정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애를 업고라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친정 가고 싶은데 도대체 너 시집 보내놨는데 어디라고 와. 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애 업고 다시 들어오고 근데 뭐 지금 이런 일을 했죠. 두 분 분위기 사실은. 보면 방송 끝나면 법원으로 가실 분위기세요. 얘기만 들으면. 그러면은 두 분은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푸세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싸움이 커질 수도 있고. 싸울 때 네. 처갓집 어떻고 처남이 어떻고 이 어른 거르는 거 이거 아주 아킬레스건이에요. 또 폭언을 해요. 야, 우리 잘못난 거야. 우리 찢어지자. 이렇게 한다든지 극단적 용어. 아니면 폭력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혼자 오면은 우리가 받질 않아요.
꼭 같이 와요. 왜? 남편 말을 들어보면은 저 여자가 죽일 년이에요. 근데 또 아내 말을 들어보면은 저놈이 죽일 년이에요. 또 이게. 그렇지. 다 자기 버전으로 얘기를 하죠. 그럼요. 네, 그래서 똑같은 꼭 상황인데. 같이 와야만 얘기해요. 근데 같이 오면은 우리가 남자부터 이야기를 시킬 것 같아요? 여자부터 얘기를 시킬 것 같아요? 남자요. 여자 수다스러우니까 막 여자부터 하겠지. 사실은 아. 남자부터 시키죠. 왜? 남자들은 지금 이야기 시키면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내들을 시키면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퀴즈 5는 예당. 맞아요. 제일 오래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그때게 인사 갔을 때 어머님의 눈빛. 1호 부부 커플이라고 해서 션하고 정혜영 씨 같은 그런 부부인 줄 알았더니 그냥 평범한 부부고 싸우고 사세요. 아, 그럼요. 근데 해결을 잘하시니까 이렇게 오래 버티시잖아요. 그 노하우, 44년의 노하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져요. 잘 싸우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잘못 싸우면 파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잘 싸우신다라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싸움은 뭐로 하냐면 되게 말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을 갖다 너무 뾰족하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어떻게든 저 인간의 그냥 자존심을 팍 한 번에 꺾어줘야지. 이런 마음 갖고 싸우는 한 화해의 길이 점점 멀어져요. 우리 싸울 때 금해야 할 금도가 있죠. 금지해야 될 거. 예. 하지 말아야 될 거. 예, 하지 말아야 할 거, 해야 할 것이 이걸 예, 구분해야 해요. 저도요, 실은 이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자동차 탔다 하면 에어컨을 틀어요. 근데 제 아내는 참 이상한 여자가 돼갖고 찬바람 나오는 구멍을 다 틀어박아요. 네. 산바람이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나는 찬바람이 좋아요. 네. 음식도 저는 네. 식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얼큰한 음식 좋아하고 젓갈 같은 걸 잘 먹어요, 저는요. 근데 제 아내는 젓갈 냄새도 못 맡아요. 저는 서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그냥 시원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음식.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 뭐라고 그랬죠? 시원하고 깔끔하고 담백하다. 그 서울 말이고요. 사실을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음식이요. 맛대가리가 없어요. 맛대가리가 없어요. 진짜로 마지막에 그 남편의 자존심을 닦는 얘기 그거 하나는 정말 여기까지 나와도 제가 참고 그건 안 하죠. 남자는요. 자존심이 꺾이면요.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아내들은 뭐죠? 아내들은 사랑해. 사실 남편의 사랑에 목숨 걸고 살아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인간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난 그러니까 여보가 되었다 인간이 됐다 왔다 갔다 해요. 하도 오랫동안 서로 손발을 맞추셔서 상대편이 뭐라고 할지 뭐 어떤 반응을 할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느껴지는 거죠. 그거죠. 오래 살아보면 정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도 결혼해갖고 한 10년, 12년까지 대꾸 똑바로 못 해보고 살았어요. 저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편한테 눈 똑바로 쳐들고 쫑쫑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됐어요. 무조건 참아야 되고 그 집 너 갔으니까 그 집 귀신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무조건 참았어요. 나중에 죽을 것 같아요. 못 살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면 덤벼나보고 죽자. 나중에 눈 똑바로 뜨고 그냥 막 얘기했어요. 네.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상처받았어. 당신이 나한테 말끝마다 여자가 집에 사는 일이 뭐냐. 나 죽고 싶어서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래. 정말 너무너무 있는대로 빡소리 질렀어요. 얼굴 새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아마. 나는 당황했죠. 아무렇지 않던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를 알아도 그 문제를 문제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저는 알았죠. 그러니까 제 자랑을 잘 아는데요. 나 괜찮은 남자예요. 지금 오늘 우리 그 살해자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툭하면 집을 나가서 네.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가출했다가 그런 생각 들어요. 들어오면 네.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서로 민망하고. 우리가 호텔에 가면요. 시트가 새 시트고 깨끗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너무 그렇죠. 좋죠. 네. 그러면 남편 들어왔을 때 시트라도 깨끗하고 정말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고 싶겠어요?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밖에보다 나은 집안 환경을 만들면 되죠. 그래. 아내들은 또 뭐예요? 감성이잖아요. 느낌이잖아요. 맞죠. 남편이 들을 때는 다 헛소리예요. 다. 내용 없는 소리인데 그래도 무조건 아내 말에 그냥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면 돼요. 제 아내도 진짜 헛소리 많이 하거든요. 요새는 내가 무조건 아내 말에 그냥 공감을 하고 살아요. 사실은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요새 살기가 참 힘들어요, 벅차요. 저도 요새 그렇게 삽니다.
두 분의 44년의 연륜이 아주 깊이 묻어나는 인생 고민 해결쇼 신세계 남편의 가출에 대한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백인의 판정단 여러분께서 이제 판결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툭하면 집에 나가는 남편 참고 산다는 파란색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색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한번 보겠습니다. 결정판 들어주세요. 오! 신세계 판정단 백인의 선택. 70대. 80대, 70대. 참고 산다가 23, 헤어진다가 77.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